2025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펼쳐보니까 와, 정말 정신이 없네요. 코스피가 4천선 바로 아래까지 1.9%나 취소왔는데요. 네, 거의 턱 밑까지 갔죠. 맞아요. 그 중심에 AI라는 정말 이 단 하나의 키워드만 있었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부터 현대오토에버까지 시장 전체가 그냥 엔비디아의 입과 손에 따라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AI 오케스트라라고 할 만한 날이었죠. 젠슨 황 CEO의 말 한마디가 지휘봉이 되고 또 한국에 도착한 GPU 물량이 실제 연주가 돼서 시장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아, 비유가 정말 정확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뜨거운 AI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또 어떤 구조적인 변화와 그림자가 있는지, 거시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무엇인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주가지수 너머의 맥락을 함께 짚어보죠. 그럼 가장 뜨거웠던 두 기업, 여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SK하이닉스가 3.72% 올라서 55만 원 선을 되찾았고 현대오토에버는 무려 18.65%나 폭등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엔비디아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젠슨 황 CEO의 그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네, 그 발언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SK 하이닉스를 계속 팔던 외국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매도세가 상당했죠. 근데 갑자기 이틀 연속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그 방아쇠가 된 게 바로 젠슨 황의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였어요. 엔비디아의 GPU와 그 GPU 성능을 AI 연산에 온전히 쓰게 해주는 핵심 소프트웨어, 쿠다 플랫폼이 가진 범용성 확장성은 압도적이다. 아, 그 발언. 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간밤에 하락하던 미국 엔비디아 주가가 순식간에 상승 반전했고 그 열기가 태평양을 건너서 SK 하이닉스까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발언 하나만으로 2달이나 지속되던 외국인 외도세를 뒤집었다고 보기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혹시 보내주신 자료에 다른 잠재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경쟁사의 HBM 수율 문제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우위 같은 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발언 하나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진 않죠. 그 발언은 일종의 확신을 심어준 계기였고요. 그 기저에는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가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아, 원래 믿음이 있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증권가에서는 이미 SK 하이닉스를 그냥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 엔비디아나 TSMC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젠슨 황의 발언은 바로 그 재평가 흐름에 불을 붙인 촉매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 있던 차에 CEO의 발언이 기폭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현대오토에버의 폭등은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GPU가 한국 땅을 밟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이건 정말 실탄이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젠슨 황이 약속했던 GPU 26만 장 중에 그 초도 물량 1만 3천 장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환호했죠. 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모든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 인프라를 책임지는 곳이니까요. 이 GPU를 가장 먼저 확보하고 활용할 핵심 수혜주로 딱 지목된 겁니다. 그룹의 AI 전략과 로보틱스 사업의 심장이 될 인프라를 손에 쥐게 된 거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료를 보니까 현대오토에버가 단순히 GPU를 사서 쓰는 걸 넘어서요. 이걸 다른 기업에 빌려주거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GPU AI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GPU 사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부품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로 진화한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부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건 기본이고요. 확보한 막대한 GPU 자원을 기반으로 외부 기업들을 상대로 한 B2B 인프라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와, 자동차 그룹의 IT 계열사가요?
네, 자동차 제조그룹의 IT 계열사가 아마존 웹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공룡들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시장이 18%가 넘는 폭등으로 반응한 데에는 이런 엄청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AI가 특정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반면에 바로 그 기술 때문에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다른 종류의 변화와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더군요. 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금융권의 움직임부터 좀 짚어볼까요? 신한증권에 대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기사는 지금 증권업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더 이상 수수료 영원 같은, 뭐랄까, 출혈 경쟁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이제 그 시대는 끝났군요. 그렇죠. 특히 요즘 2030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수료가 싼 곳이 아니라 앱, 그러니까 MTS가 얼마나 쓰기 편한지, 내가 원하는 투자 정보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보여주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예금보다는 성장주에 직접 투자하고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는 이들에게 플랫폼의 품질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증권이 MTS인 신한알파의 UI UX를 뜯어 고치고 복잡한 해외 주식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게 바로 그런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연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한번 마음을 준 플랫폼은 잘 바꾸지 않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파고들어서 락인 효과를 노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한쪽에서는 AI 기술 덕분에 금융 플랫폼의 UI UX가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AI 기술 때문에 전통적인 전문직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공인회계사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흔히 사자 들어가는 안정적인 전문직의 대명사로 생각했던 공인회계사들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거군요. 네, 미지정 회계사, 그러니까 합격은 했는데 수습할 회계법인을 찾지 못한 인원이 내년이면 1,000명에 육박할 거라는 기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AI 기술의 발달이에요. 과거 주니어 회계사들이 밤새워 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감사자료 입력이나 대사 업무를 이제는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에 인용된 한 합격자의 말이 정말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선배들이 1년 차는 가르쳐도 실수하는데 AI는 안 가르쳐도 실수를 안 한다. 그래서 1년 차를 왜 뽑냐고 하더라. 이건 정말 AI와의 경쟁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네요.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죠. AI가 금융 투자 분야에서는 새로운 편의성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전통적인 금융 전문직의 일자리는 가장 아랫단부터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시장 내부에 정책적인 불안 요소들도 좀 있었어요. 증권거래세 인상 문제가 있었죠. 내년부터 0.15%에서 0.20%로 다시 올린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더군요. 네, 그렇죠. 이럴 바엔 그냥 미국 주식하고 만다는 격한 발언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건 단기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단타 매매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바로 증권사들의 오전 9시 환전 쏠림 현상입니다. 이건 정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죠?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워낙 많이 거래하다 보니까요. 증권사들이 다음날 아침 9시에 거래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주문을 한꺼번에 쏟아낸다는 겁니다. 아, 9시 한꺼번에요? 네, 이 때문에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인위적으로 출렁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열기가 한국 회환시장의 아침을 뒤흔드는 요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도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해법을 찾기가 영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지만 이런 현상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한국 경제 전체의 체력은 어떤 상태인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계엄 국면으로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아, 그랬었죠. 1년 만에 코스피가 1700포인트 넘게 올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극적인 V자 반등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재정정책, 그러니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를 녹인 가장 큰 동력이었죠. 네. 그 결과 투자자 예탁금, 신용거래용 증자잔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자료를 보니 세계 거래소 순위에서도 한국 증시의 위상이 16위에서 12위로 4계단이나 뛰어 올랐더군요.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올린 시장인 만큼 어딘가 좀 불안한 구석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보니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히 상반기와 하반기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AI 반도체가 있고요. 또 AI 반도체군요. 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액의 85% 이상을 반도체 혼자서 만들어냈습니다. AI 수요 폭증 덕분에 D램 가격이 2023년 초와 비교해서 5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2분기를 정점으로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맞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같은 BIT 부문의 수출도 걱정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관세 부담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출 단가가 관세 도입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뭐랄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 가격 자체를 깎아서 수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은 당연히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죠.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내년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우리 경제의 두 축이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네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당장 1분기에는 여전히 높은 환율이나 부동산 문제가 부담스러워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동결. 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뚜렷해지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의 뜨거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니 현재 한국 증시는 AI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엔진 하나에 의존해서 질주하는 자동차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SK하이닉스와 현대오토에버는 그 덕분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네, 그쵸. 하지만 동시에 그 강력한 엔진이 내뿜는 열기 때문에 회계사 같은 기존의 직업들은 녹아내리고 있고 길 위에는 증세나 환율 왜곡 같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멋진 비유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기,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셈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AI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철옹성처럼 견고하다고 믿었던 어떤 산업과 직업들이 다음 차례로 도전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살펴본 GPU AAS처럼 전혀 예상 못했던 곳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가 또 나타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